커다란 창밖으로 회색 구름이 서울의 불안한 하늘을 천천히 가로질러 흘러갔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는 우울한 그림자에 잠긴 듯했다. 달력은 2024년 4월 27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확히 30년 전 유종원이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그 비극적인 날로부터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종원은 희미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책들과 식어버린 커피의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다. 색이 바랜 서류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책장은 그가 그날 이후 얼마나 집요하게 딸을 찾아 헤맸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이제 피로와 수십 년간의 슬픔으로 무거워진 그의 눈은 낡은 사진 속 익숙한 얼굴을 응시했다. 밝은 빨간 리본으로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소녀. 그의 딸, 그의 지연이었다.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1994년 4월 27일은 봄의 어느 평범한 날처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연이를 학교 앞에 내려놓고 활기차게 친구들 사이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지연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결국 몇 년으로 흐르며 경찰 수사는 멈췄고 딸의 밝은 미소는 결국 잊힌 서류철 속의 한 장에 찬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다. 깊은 한숨이 종원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쓰라린 기억에서 벗어나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랜 세월의 무게로 관절은 삐걱거렸다. 문손잡이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유 선생님, 유 선생님.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의식을 잃어가는 그에게 세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형광등의 밝은 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며 유종원의 의식은 천천히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병원 특유의 살균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곁에서는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며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팔에는 수액이 연결돼 있었다. 정신이 드셨네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종원은 천천히 목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곁에 서 있는 간호사가 기계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유미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이죠? 종원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목은 말라 있었다. 쓰러지셨어요. 미정이 부드럽게 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수액을 조정하며 가늘고 작은 손목을 드러냈다. 얇은 붕대 아래로 새로운 상처가 드러났다. 종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의 손목에 난 상처는 어린 시절 지연이가 갖고 있던 것과 너무나 비슷한 작은 초승달 모양이었다. 그 상처. 종원의 목소리는 희망과 의심으로 떨렸다. 그 상처를 어디서 얻었나요? 미정은 본능적으로 손목을 가리며 그의 강렬한 시선에 당황했다. 잠시 머뭇거린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거예요. 기억이 날 때부터 있었어요. 종원의 머릿속은 수많은 가능성과 기억들로 넘쳐났다. 정말일까? 30년 만에 운명이 그에게 진실의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 유미정은 불편한 듯 몸을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종원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를 이끌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희망의 연결고리가 천천히 생겨났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병원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잔잔한 소리는 종원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듯 꺼졌다고
믿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했다. 며칠 뒤 태어난 유종원은 병원 로비에 앉아 미정이 교대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엔 그녀의 얼굴, 말투, 심지어 손끝의 습관까지도 딸 지연과 너무 닮아 있었다. 내가 놓친 게 있다. 그는 병원 근처 조그만 카페에 자리를 잡고 오래된 사건 파일들을 펼쳐보았다. 과거 실종 당시 수사에서 배제되었던 지점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나갔다. 당시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양재호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병원 후원자 명단에도 있었다. 종원은 사건 당시 딸의 담임교사였던 이현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당시 충격으로 교직을 떠났고 지금은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종원의 얼굴을 본 그녀는 몇 번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학교 근처에서 어떤 남자를 본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병원복을 입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병원복. 종원의 눈이 번뜩였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유종원은 침묵을 깨는 듯한 분노와 절망 속에서 외쳤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유미정은 커튼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익숙한 풍경이어야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고 머릿속에는 흐릿한 이미지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울음을 꾹 참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 지연아. 그 말이 꿈속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쩐지 어제 만난 유종원의 것과 닮아 있었다. 지연? 누구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꿈속에서 들려온 그 이름이 기묘하게 익숙했다. 한편 유종원은 집에서 오래된 수사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주변 인물들 담임 교사, 학교 경비, 심지어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모두가 기억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결정적인 것을 말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종원은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1994년 5월 3일 병원 측으로부터 실종 아동과 유사한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제보. 하지만 그 기록은 경찰에 정식 보고되지 않음. 왜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았지? 그는 바로 해당 병원을 검색했고 그것이 유미정이 근무 중인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직감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뭔가 아주 커다란 조작이 벌어졌다는 것을. 며칠 후 종원은 유미정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그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마음속 깊은 혼란과 점점 강해지는 의심 끝에 결국 동의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병원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누락되었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다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종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시스템 장애?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없앤 거야. 그날 저녁 유미정은 병원에서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기숙사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사물함 안에는 반쯤 찢어진 한 장의 종이만이 남아 있었다. 거기엔 붉은 펜으로 단 3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그만 알아봐. 유종원은 병원 기숙사에 홀로 남겨진 사물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급히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덜 닫힌 서랍, 안에 남겨진 메모지,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수첩 한 권. 그 수첩은 유미정의 것이었고 표지 안쪽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김다은. 종원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수첩을 들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지금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전직 형사였던 강준호에게 연락했다. 준호야. 김다은이란 이름으로 1994년 1997년 사이 입양되거나 신분 변경된 기록 전부 찾아줄 수 있겠어? 30년 전 건 거의 폐기됐을 텐데. 하지만 한번 뒤져보지. 같은 시각 어딘가. 유미정은 낯선 방에 앉아 있었다. 벽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창문 밖에는 도심의 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손에 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과 미소 짓고 있는 어떤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5 어린이 보호소 지연이와 수진 선생님. 지연이. 정말 나야? 그녀는 머리를 감쌌다. 잃어버린 기억이 마치 떠오를 듯 말 듯 머릿속을 계속 긁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성이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눈에 띄게 초조한 표정이었다. 미정아 아니 지연아. 내가 여기에 올 줄은 몰랐어. 저를 아세요? 나는 수진이야. 내가 어릴 때 보호소에 있었을 때 함께 지냈던 사람. 그럼 그게 다 진짜였어요? 내가 지연이라는 것도? 수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한편 종원은 강준호에게서 받은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1994년 5월 실종아동 유지연 해당 연령대 여자아동 보호소에 임시 입소 기록 존재. 그러나 2주 후 김다은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호기관으로 전원됨. 보호자 없음, 출생기록 없음, 신원보호 사유로 개명됨. 그 이름이 지금의 유미정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연의 과거를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 것이다. 종원은 곧장 유미정을 찾기 위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록을 추적했고 한 폐쇄된 보호소 건물로 향했다. 건물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였지만 입구에는 누군가 남긴 듯한 종이 쪽지가 있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곧 전부 기억날 것 같아요. 그 글씨는 분명 유미정의 것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저택. 늦은 밤 서재 불빛 아래 유태진은 와인을 들고 천천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눈길은 오래된 서랍으로 향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종원의 딸 유지연 실종 당시의 사건 기록과 내부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그 기록 속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다. 1994년 5월 3일 병원 응급실에 신원 미상의 여자아동 보호. 보호자 없음. 곧바로 보육원으로 전원됨. 유태진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는 죽은 줄 알았다. 혹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한편 유종원은 강준호와 함께 과거 병원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걸 봐. 강준호가 손으로 가리켰다. 당시 병원에서 아이가 보호 조치된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 발신자는 유태진. 유종원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내 딸이 사라진 날 태진이가 병원에 있었다고? 며칠 후 유미정은 수진의 집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지연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원치 않았어. 그 사람은 내 아버지의 동생이었단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종원은 결국 유태진을 정면으로 찾아갔다. 사무실 한복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왜 그랬습니까? 왜긴 내가 다 가졌으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회사도 너만 없었다면 지금쯤 이 자리는 내 것이었겠지. 그래서 딸까지. 지연이는 계획에 없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넌 망가졌어야 했으니까.
종원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무너질 차례입니다. 차가운 봄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종원은 코트를 여미며 조용히 법무법인 건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30년간 그가 붙들고 살아온 진실의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실종신고 기록, 병원 진료 이력, 보호소 입소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정의 친자 확인 결과지. 부녀관계 99.98%. 이제 시작이야. 종원의 눈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편 유미정은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안엔 수진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음성이 담겨 있었다. 지연아,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너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 단지 누군가가 너를 지운 것뿐이야. 내 아버지는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걸 절대 세상에 알리면 안 된다고 했어. 태진이란 사람이었단다. 그녀는 녹음기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고 방송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유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재단의 언론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들 조심시켜. 그 여자애가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법적 조치 준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될 거야.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요? 사실은 힘이 없는 자의 언어다. 우리는 진실을 정의하는 쪽이다. 그날 오후 서울 MBS 방송국 회의실, 한 명의 기자가 녹음기를 재생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거 정말로? 네. 30년 전 실종됐던 아이예요. 그리고 이건 제 아버지입니다. 유미정이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같은 시각 유종원은 보육원 시절 유미정을 알고 있던 원장 박영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입을 닫고 지내왔지만 수진의 죽음을 듣고 마음을 돌렸다. 그 아이요, 지연이 맞아요. 난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위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을 없애라고. 누구였죠? 당신 동생 유태진 씨였습니다. 서울 전역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MBS 단독 보도. 30년 전 실종 아동, 살아있었다. 병원 재단, 보육원과 결탁해 신분 조작 의혹 관계자 고위 인사 실명 공개 예정. 유태진의 사무실 창 너머로 TV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한동안 침묵한 그는 조용히 전화를 들었다. 계획비를 실행해. 이제 이 판은 깨야겠군. 서울 도심 한복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예정보다 이른 시간부터 인파가 몰려들었고 입구에는 유지연을 돌려줘. 진실을 말하라는 손팻말이 나부꼈다. 단상 위 유종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 곁엔 조용히 앉은 유미정.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저는 1994년 4월 27일 실종된 유지연입니다. 지금껏 유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는 저를 잊으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 무렵 유태진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다. 그는 대형 로펌, 언론사, 병원 이사회 인물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기자회견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면 그 다음은 여론을 뒤집는 거야. 유종원의 음모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회사 후계권을 두고 벌이는 사기극처럼.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은 흔들리지 않았다. 보육원 원장 박영숙은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차분히 입을 열었다.
지연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보호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보호받지 못했어요. 사회관계망에는 박영숙의 인터뷰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녀의 말에 공감했고 댓글은 진실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넘쳐났다.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야. 시스템이 한 아이를 지운 이야기야. 유지연 씨,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와 딸이 만났네요. 유태진은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그의 명의로 차명 처리된 보육원 기부금 계좌, 병원 내 인사조작 자료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유종원의 발표였다. 그는 회견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제 딸의 이름은 유지연입니다. 그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모든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유태진에 대한 조사를 공식 발표했다. 전 병원 재단 고문 유태진 씨, 공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착수. 그날 밤 유태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불을 끄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한 달 후 햇살 가득한 공원 벤치에 유종원과 유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연은 이제 정식으로 주민등록상 이름을 되찾았고 신분 회복을 마쳤다. 지연아. 응, 아빠. 종원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하루가 시작된 것 같구나.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날의 하늘은 정말로 맑았다. 지연이의 이름은 누군가의 욕심 속에 사라졌지만 그 이름을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0년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저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또 하나의 이야기, 우리는 다시 꺼내어 세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